안녕하세요. 좀 늦은 박사과정 언니 윤혜진입니다. 오늘은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문제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마음이 답답해지죠.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내 잔잔한 일상에 뭔가 파문을 일으키는 정말 문제 같은 문제죠. 이것을 얼른 해결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강박도 좀 들기도 해요. 이런 문제를 만났다는 자체가 뭔가 손해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 이미지, 부정적 느낌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단어가 바로 문제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볼까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다는 말은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눈을 떠서 일어나서 그리고 잠잘 때까지 계속 하루 종일 하는 그 일상 자체가 문제의 연속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들이 다 어렵고 힘든 것들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문제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도 있고, 간단한 것도 있고, 어렵고, 복잡한 것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성취감도 있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경험도 하고 실력이 늘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경력이 되죠. 얼마나 어려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해결해 봤느냐. 이게 바로 실력이고 또 이게 또 역량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많이 쳐주기도 하고 또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또 시간과 나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좀 단순하게 시험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험이라는 게 저희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쳤던 시험, 중학교 때 쳤던 시험, 대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취업을 위한 시험, 때로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시험을 봐요. 초등학교 때 보는 시험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제일 어려웠지만 우리가 지금에 와서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정말 이때들의 시험들은 정말 간단한 시험들이었잖아요. 그런 걸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난이도는 더 복잡해지고 문제의 범위도 넓어지는 거죠. 어렸을 때 만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본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만나는 그런 문제들은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어느 답이 정답이다. 이것도 좀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그 기준도 내 기준과 다른 사람의 기준이 또 달라서 정말 너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서도 이거 내가 잘한 건가? 아닌 건가? 나는 잘한 것 같은데 남들은 잘못했다 그러고 나는 이거 정말 너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너 너무 잘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가 많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또 나이가 들면 조금만 해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안 만났으면 좋겠고 가능한 한 쉬운 문제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실상은 이렇다.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고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 문제조차도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다. 이렇게 좀 마음을 다잡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른이 되고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 문제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적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내가 그냥 알아서 해결하는 문제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만나는 문제는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더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질 것 같아요.
왜 나만 문제가 많나? 이게 아니라 다들 문제가 많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제 그런 거니까 내가 남들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말하지 않듯이 남들 또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거니까 다 누구나 정말 하루하루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최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저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포기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희가 어릴 때부터 위인전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포기한다. 이러면 안 될 일처럼 느껴지죠. 근데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어떤 문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어요. 내가 처한 여건, 그리고 내가 가진 자원들을 총동원해서 봤을 때, 아, 이것은 포기하는 게 오히려 나은 선택이다. 그럴 때는 이렇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때로는 이 문제가 너무 어렵게 보이지만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해결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제가 이 포기와 해결이라는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선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길을 가거나 어영부영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 이럴 수도 있겠지만 가능한 자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해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건데요. 우리가 이런 해결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죠.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든 어떤 자원을 동원하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때 보통 두 가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시간을 우리는 생각을 하죠. 두 번째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생각을 하죠. 뭐 인적 자원이 됐던 나의 노력이 됐던 뭐 돈이 됐던 모든 자원들이 들어가는 거죠. 시간도 이 자원 안에 들긴 하지만 시간을 조금 따로 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보통은 어떤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데드라인이 이제 정해진 경우가 있지만 때로는 그 데드라인이 조금 유동적이어서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그런 때도 있죠. 가장 좋은 건 내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안에 해결하면 가장 좋지만 그 시간을 조금 넘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내가 실패한 건가? 내가 잘못 해결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가장 베스트는 내가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계산했던 자원을 들여서 딱 해결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은 그렇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자원을 딱 지켜서 내가 원하는 퀄리티로 나오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우를 우리는 많이 만나죠. 뭐 시간이 더 걸렸던, 자원이 더 걸렸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도 해결했다라는 그런 성취의 기쁨보다는 아우, 내가 이거 실패한 건가, 잘못한 건가, 이런 자책이나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고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제 생각엔 내가 해결한 문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했지만 잘했어. 해결했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야. 시간이 좀 더 걸렸지만 넌 해결했잖아. 자원이 좀 더 들었지만 넌 해결했잖아. 그런 결과에 대한 평가도 있고요. 그 과정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까지 해온 그 과정은 정말 의미가 있어. 넌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걸 통해서 네가 얻은 것들이 있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죠. 그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사람은 이상하게도 뭔가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누군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서 정말 용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해결을 하고 결과가 나왔어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이 평가는 첫 번째는 자신의 평가가 중요해요. 자신에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했잖아. 해결했으니까 잘했어. 일단 그 해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 대한 의미를 또 평가를 하는 거죠. 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기로 선택을 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넌 이렇게 결과를 냈어. 그 과정 자체가 정말 너에게는 이런 의미가 있고 정말 잘한 거야. 그런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또 좋아.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거죠.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만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그런 평가도 또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평가라기보다는 지지의 의미가 강하죠. 긍정적으로 봐주고 그리고 뭔가 치하해 준다라고나 할까요? 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는 탈을 쓰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그런 평가를 우리는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힘든 문제를 만나서 그것을 어떻게든까지 결과를 내기까지는 정말 우리는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때도 많거든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이미 그 결과물이 자체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평가당하는 그런 상황은 항상 있어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는 그런 평가 당사자에게 맡겨두시고 우리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받아야 할 평가는 그런 지지나 긍정적인 그런 말들, 또 치아의 말들, 또 수고했다는 말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을 주변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칭찬 자꾸 들으면 사람이 더 발전할 그런 의욕을 잃어버린다.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하루에 듣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시면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칭찬보다는 어떤 지적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들어요. 내가 칭찬을 들으면 아우 고마워요, 좋아요 이런 것보다는 아우 내가 이걸 들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가? 괜히 이번에 우연히 잘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나도 모르게 이런 긍정적인 이야기, 칭찬을 해주는 사람보다는 이런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가면 갈수록 정말 많은 문제들, 답이 없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해서 풀어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변에 좀 더 두어야 할 사람은 나의 지지 기반들, 나의 긍정적인 면을 잘 보는 사람들, 잘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내 가치를 좀 인정해 주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이제 한 분씩 밀려가시는 편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 여러분께서 앞으로 만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더 용기를 가지고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처럼 대학원생들에게 가장 큰 당면한 문제는 연구죠. 연구와 공부인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뭔가 선택을 해야 하고 해결을 해야 하고 또 결과를 내야 하고 그것에 대한 평가를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어요. 그 문제들을 정말 잘 해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때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언제까지 논문을 쓰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넘겼다라든지 나는 언제까지 학위를 받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라든지 그게 시간이 좀 더 걸렸다고 해서 나는 실패한 것인가? 그게 아니다. 조금 더 걸렸더라도 그것을 해결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나에게 쌓인 것, 내가 할 수 있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과정을 잘 거치고 결과물을 성취한 자신에게 칭찬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또 그거 정말 너무 가치 있는 일이야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 조금씩 늘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일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대학원 생활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